그렇다면 수학에 강한 나라, 인도의 수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수학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학생들의 깨끗한 책상 위. 수학 교과서는 물론 노트도 연필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여학생은 두 자릿수가 섞인 곱셈 문제를 계산식 없이 암산으로만 척척 풀고 있었다. 인도에선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3학년이라야 겨우 8살. 학생들은 선생님이 부르는 문제를 귀로만 듣고 암산을 해서 답을 말했다. 21 plus 32 plus 4. Answer? Only raise your hand. 57. Okay. Next one. Plus 3 plus 6.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선생님이 문제를 부를 때마다 학생들이 손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Plus 6. Answer. 90. You have to move your fingers in here. 3 minus 1 plus 2. Answer? 4. Good. Sit down. Okay. How can you do mental calculation so fast? It's a abacus. We learn abacus in school. Till 1 to 4th, the teachers teach us abacus. Yeah, first we teach them to do it on abacus, then they visualize these beats in their mind and then do it without abacus. They visualize the same thing in their mind and then they answer. 인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4살부터 주산을 가르치고 있다. 어려서부터 암산이 몸에 배도록 하려는 것이다. 암산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인도의 교사들은 암산 훈련이 수학 실력의 기초가 되어준다고 믿고 있다. 이날 오후 학교 운동장에선 곧 다가올 인도 독립기념일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때 한국과 일본에선 19단으로 대표되는 인도식 계산법이 인기를 끌었다. 이 계산법만 익히면 아무리 복잡한 계산 문제라도 순식간에 풀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왔다. 그 소문의 실체는 무엇일까?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학생 기숙사. 이 방에는 올해 16살인 11학년 여학생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 6살 때부터 암산을 익히고 인도만의 독특한 계산법을 배우며 자란 인도 학생들. 그들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사찌라는 이름의 이 여학생에게 인도식 계산법으로 수학 실력을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다. Good afternoon. Are you studying? Yeah. I prepared some question. We will check the time. Okay. Can you solve this? Okay, fine. Okay. Okay. Start. 이날 제작진은 여학생에게 모두 11개의 문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모두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과연 이 여학생은 얼마 만에 이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낼까? 그리고 과연 11개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힐 수 있을까? 얼마 후 소요된 시간은 정확히 5분 2초. 이제 답을 확인할 차례. 놀랍게도 여학생은 11개의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췄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했을까? Usually calculations practice I do more because before it used to happen that I used to do much of calculation mistake. That's why I never get good marks in maths. But now I understood that the main reason was calculation mistakes. That's why now I am perfect in that. Because of that I am getting very nice marks in maths. 복잡한 계산 문제를 순식간에 풀 수 있는 인도 학생들의 수학 실력에는 그들만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찾아간 5학년 교실.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인도만의 독특한 계산법이었다. 자, 여길 봐. 11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 방법이야. 먼저 위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를 더해. 2 더하기 3은 5. 그렇지. 그 다음에 위에 앞자리 숫자를 그대로 내려. 답은? 이 계산법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는 인도 베다 수학이다. 이제 99에 어떤 숫자를 곱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곱하는 숫자에서 1을 빼면 90이 되지. 9에서 9를 빼면 0. 그 다음에 9에서 0을 빼면 9. 알겠지?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누구나 이 방법을 쓰면 복잡한 계산 문제도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우리는 한 학생에게 방금 배운 공식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먼저 위에 있는 숫자 1, 7, 8, 6에서 그 밑에 있는 1을 빼야 하는 거예요. 1을 빼면 답은 1, 7, 8,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아래에 있는 9, 9, 9에서 1, 7, 8, 5를 빼는 겁니다. 9에서 1을 빼면 8, 9에서 7을 빼면 2, 9에서 8을 빼면 1이죠. 그리고 9에서 5를 빼면 4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1, 7, 8, 5, 8, 2, 1, 4. There are some tips and techniques which they are using. It's an ancient math. They are using those tricks and they will be able to do it very fast. Within few seconds they can multiply any number with any. Ancient. So Vedic maths, Vedics are this early maths used to use this abacus these tricks, and then now again we are going to use these tricks, and it helps them in this calculation. 그렇다면 인도의 베다 수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베다 수학의 뿌리를 찾아온 이곳은 인도 북부 오리사주의 프리.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1920년대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을 재래의 희생양으로 쓰는 전통이 남아있을 정도였다. 오리사주 프리에 있는 한 힌두교 수도원. 이날 신도들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인도 힌두교에서 교황과 같은 존재, 상카라차리아가 수도원을 방문한 것이다. 힌두교의 교황 산카라차리아는 인도 베다 수학의 뿌리와 같은 존재다. 고대 인도에서의 교육은 종교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재는 힌두 경전이었다.
특히 기원전 15세기경에 기록된 베다는 가장 중요한 엘리트 교육의 텍스트였다.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베다 수학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고대 베다 경전에 그 원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베다 수학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데는 상카라차리아라는 존재가 있었다. 베다 수학이 탄생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작진은 이 지역에 있는 베다 수학 협회를 찾았다. 하마터면 잊혀질 뻔했던 베다 수학이 세상에 다시 알려진 건 143대 상카라차리아 덕분이었다. Sri Bharati Krishna Tirthaji Maharaja is the founder father of Vedic mathematics and was the ecclesiastical head of most of Indo-India and was the apostolic successor of the first Sankaracharya who was in 9th century AD, the India's greatest philosophers. Sankaracharya of Puri wrote a book and it's called Vedic Mathematics. It was published in 1960 and in this you have the codes of mathematics. How can you do faster? So there are 16 sutras. Now sutras mean aphorisms or word formulae. So there's 16 of them and there are 13 sub-sutras, means the corollaries. So you have 16 formulas and sutras and by which you can do calculations pretty fast. One of the formulas is Nikhilam Navatashkaram. 1960년대 이 독특한 계산법이 영국에 소개되면서 인도의 베다 수학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후 베다 수학은 일종의 대안 수학 체계로 인정받아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베다 수학은 그 후 후대 상카라차리아에 의해 계승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 인도 힌두교를 대표하는 145대 상카라차리아 역시 베다 수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정규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오랫동안 홀로 베다경을 연구한 끝에 베다 수학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해 그 내용을 7권의 저서에 담았다. 이날 제작진은 인도 본국의 방송국도 어렵다는 상카라차리아와의 만남을 허락받았다. 그에게 베다 수학에 관해 물었다. या कठिनाई का अनुभव व्यक्ति करते हैं वह दूर हो सके लेकिन सूत्रों के माध्यम से अल्प समय में अल्प प्रयास से व्यक्ति गणित की पहेली सुलझा लेता है 14वें सूत्र के बारे में केवल संकेत 서양의 교육 방법이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날 인도의 수학 교육에서 베다 수학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베다 수학은 서구화된 인도의 수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저 인도의 교사들은 수업이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수학의 진정한 힘은 공식과 칠판을 넘어설 때 얻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교무실 한켠에 적혀있는 이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ometimes students say that we don't love maths, but we say no, maths is one thing which everyone loves it. So everyday examples, they help in bringing the concept clear to the child. 저학년 수학 교육에서는 체험을 통한 학습, 즉 수학 실험이 강조된다. 이날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냥개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을 마음껏 만들어 보는 것. 계산보다는
원리와 개념을 먼저 익히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인도가 수학 강국이 된 비결이다. Actually, they are visualizing there in the environment, the surrounding area, whatever is there. They observe, they are making that, and from that the maths is coming out. From there they are learning, yes, this is maths. See, the triangle, they have taken out their idea. Yes, triangle is there. Yes, square is there. Yes, rectangle is there. There they come out with their ideas, and what you bring out is, it remains there always. It's not what I teach and you just mug up. It's not that. It's not only learning, it's fun learning. They are enjoying the activity and they are learning it. 라뿌리네 집에서는 이날도 수학놀이가 한창이다. 이번엔 시계가 놀이도구다. 아빠가 여러 가지 시각을 만들면 아이들은 시침과 분침이 만드는 각도를 알아맞힌다. 아이들은 이런 놀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확장할 수 있게 된다. Yeah, we often give them extra studies, and during the examination we give them mock tests before the examinations. I prepare the question paper from my side and give it to them to solve for practice. You know, to practice, because mathematics is more and more practice. So just to give them what they have learned in the school, they do 2 or 3 questions in the school. For practicing more and more, you give them more and more questions at home. 이날 저녁 우리는 평소 인도인들을 보면서 늘 가져왔던 한 가지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터번 속에 감춰져 있던 머리 모양을 보게 된 것이다. 인도에서 터번을 쓰는 사람 대부분이 시크교도이다. 시크교도에게 머리카락은 용기의 증거이며 용기 있는 자의 존엄을 의미한다고 한다. 인도인들이 쓰는 터번에는 그 중요한 머리카락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터번은 나이와 신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보는 머리에 팔자로 빙빙 돌려감는 터번은 결혼한 성인이 되어야만 쓸 수 있다. 지금 라뿌리가 쓰고 있는 터번은 아직 미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녁 6시면 라뿌리는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는다. 부모님이 저녁 8시 30분까지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도록 규칙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라뿌리는 이날 가장 먼저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내년에는 수학 올림피아드에도 출전하려고 한다. 라뿌리가 이토록 수학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It is good in calculations, and we can get more knowledge, extra knowledge with it of calculations, and I need that. That's why. 학교 안은 아침부터 온통 축제 분위기다. 인도의 독립기념일인 것이다. 학생들은 이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공연을 부모님 앞에 펼쳐 보였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평화의 성자 간디,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와 같이 인도를 빛낸 백인의 위인으로 분장한 순서였다.
21세기 개막과 더불어 IT 강국으로 우뚝 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한 인도. 그 밑바탕에는 인도의 수학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힌두교 전통에 뿌리를 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수학 교육. 공식과 칠판을 넘어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배우는 수학 교육 방식이야말로 인도가 두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다.